자, 오늘 월요일 시장 마감했는데 코스닥의 분위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기관의 수급이 최근 들어서 좀 적극적으로 들어오고 있으며 투신권에서도 장 마지막에 주식을 쓸어 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오늘 시장이 무엇이 중요한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우선 오늘 시장도 역시 바이오 주식들이 강했습니다. 거래대금 상이면 보더라도 알테오젠, 셀트리온 헬스케어, 제넥신, 시젠 이렇게 바이오 주식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바이오 대장주를 할 수 있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오늘 적극적인 움직임이 나오면서 다시 고점 근처까지 상승이 나왔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기관의 수급 장세가 이어지냐 이건데 지수 상태를 보시면은 고점까지 거리가 그렇게 멀지가 않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기관의 수급이 꾸준히 들어온다면 지수는 당연히 미국 증시가 하락하든 말든 엄청 큰 폭락이 아니라면 다시 고점을 돌파할 수밖에 없습니다. 돌파하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수익이 날 수밖에 없으며 하지만 기관의 마음은 갈 데 같고 아직까지는 얘들이 당장 내일 매도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기 때문에 여태껏 패턴을 봤을 때 경계를 하면서 지켜봐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코스닥의 방향은 기관의 방향대로 움직일 것이며 이 기관 쪽에서 오늘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집중적으로 들어왔는데 여기서 매수가 지속되면서 고점을 돌파해서 주가를 좀 많이 올려준다면은 자연스럽게 당연히 다른 바이오 주식들도 따라올 것이고 바이오 위주의 수급 장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급 체크는 당장 내일 기관이 나갈지 아니면 매수가 꾸준히 들어올지 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내일 시장 시작하자마자 실시간으로 체크하면서 각자 대응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기관이 적극적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그럼 어떤 종목을 매수했는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매수 상위 종목인데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압도적으로 1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2위가 알테오젠인데 알테오젠이 또 오늘 25%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때 매매한 뒤에 포기하고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주가가 그냥 끊임없이 오르고 있습니다. 이걸 관심 종목에 넣어놓진 않았지만 거래대금 상위에 계속해서 잡히기 때문에 억지로 보고 있는데 정말 대단한 주식인 것 같습니다. 지금 바이오 쪽에서 기관의 수급이 들어왔다는 게 중요하며 기관의 수급이 바이오 쪽으로 집중이 된다면 바이오 위주 장세가 계속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또 눈에 띄는 업종이 수출 규제 관련주, 특히 이 두 개, 동진 세미캠과 솔브레인 이거 두 개에서 집중적인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오늘 솔브레인도 집중적인 쌍끌이 수급이 들어왔으며 동진 세미캠도 연기금을 제외하고서 적극적인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얘들은 단기간에 끊임없이 들어왔기 때문에 아마 기관 투자자가 하루 이틀 쉬어주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쉬어가면서 바이오 쪽에서 집중이 되면서 바이오 수급 장세가 이어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단기간에 수익을 좀 짭짤하게 내고 싶다면 바이오 쪽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동진 세미캠과 솔브레인은 이제부터 보유자의 영역이기 때문에 여기서 고점에 들어가서 단타를 치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습니다. 아무리 역사적 신고가 근처라 하지만 단기간에 이 상승폭이 굉장히 가파르기 때문에 이건 더 이상 쉽게 접근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ABL 바이오도 기관에 수급이 들어왔으며 특히나 알테오젠 쪽에서 사모펀드 쪽에서 많이 들어왔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수급이 눈에 띄는데 기관 쪽에서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저도 오늘 이 종목을 매매했는데 아무래도 저번 주부터 빅텍이랑 우선주 쪽에서 쏠린 시선이 과연 어디로 들어올지 오늘 거래대금을 꾸준하게 체크하면서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기관 투자자가 좀 적극적으로 들어오고 있으며 거래대금 상위를 봤을 때 이 기관 투자자가 들어올 만한 종목이 셀트리온 헬스케어 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수급 체크랑 매매 영상을 올려드릴 것이며 그 외에는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아무튼 이 헬스케어에서 수급이 들어오면서 이제 고점을 뚫어서 훨훨 날아가주면 좋겠습니다. 약간 걸리는 게 있다면 외국인의 수급인데 외국인이 이틀 동안 좀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얘들이 지속적인 매수가 들어와 줘야지 발목을 잡지 않고
쌍끌이 매수와 함께 또 한 번 양봉이 뜰 텐데 내일 시장에서 바로 발목을 잡아버린다면 또 17일처럼 쉬어가는 구간이 생길 것 같습니다. 뭐 쉬어가더라도 고점 근처 5일선만 유지해준다면 이 종목은 언제라도 다시 고점을 돌파할 수가 있습니다. 거래대금 상위에서 여러 종목이 있었으며 이게 점심 전까지만 하더라도 1위, 2위를 시젠과 제넥신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 두 개는 거래량이 줄어든 상태에서 오전에만 잠깐 반짝거렸지 그 뒤로 시세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황금선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매매해야 될 이유가 없었으며 오늘 시장을 보면서 이거 헬스케어 말고는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거래대금을 몰면서 올라오던 종목이 있는데 SCM 생명과학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차트가 여기까지만 해도 죽었는데 오늘 양봉이 뜨면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불꽃이 살아난 것인데 거래대금이 일단 보장되는 종목이며 이 정도 거래대금을 계속 유지를 해준 경우에 결국에 고점을 터치하던가 뚫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종목의 중요한 자리는 첫날 양봉 몸통 상단인 38,000원 정도. 저는 이 가격이 좀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이 가격 근처에서 머물거나 이 가격 위에서 마감을 한다면은 자연스럽게 고점 돌파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지금 당장은 접근하지 않을 것이지만 종가 기준으로 이 가격 위에서 형성이 된다면 그 다음날 매매할 때 정말 수월하고 시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매매한 게 카이노스 매드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도 매매를 했습니다. 5,000원 근처까지 주가가 거래량이 붙으면서 움직여 주길래 중간중간에 좀 빠른 단타로만 대응했습니다. 오후장에 또 쉬운 구간이 만들어져서 매매를 했는데 오후장까지 좀 단타로서 재미있는 변동성을 주었습니다. 오늘 단타 관심주였던 종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5개 종목 중에서 저는 라운피플을 매매했는데 라운피플이 오늘 좀 강력한 시세가 나왔습니다. VI가 걸리면서 상승이 나오진 않았지만 오늘 오전장부터 좀 쉽게 움직여 주어서 이 종목을 공략했습니다. 중간중간에 쉬었다가 고점 돌파하는 구간이 단타로서 꽤나 강했기 때문에 이 종목을 활용했습니다. 근데 수익을 극대화시키려다가 수익은 이 종목에서 그렇게 많이 챙기지 못했습니다. 중간중간에 그냥 작정하고서 100만원, 200만원을 뗄 수 있었지만 역사적 신고가 근처에 있으며 이걸 돌파할 거라는 기대감에 계속 버티다가 수익은 최소화되었습니다. 오전에 움직임만 보더라도 갭상승이 나와서 꾸준하게 올라가서 중요한 자리 근처에서 거래가 되었습니다. 어떤 주식이든 중요한 자리 근처에서 거래가 되는 종목을 공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라운피플을 공략한 것이며 오늘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공략한 이유가 중요한 자리 근처에 있어서 공략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급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 이 종목이 무거운 종목이긴 하지만 단타로서 쏠쏠한 수익을 챙겼습니다. 중요한 자리가 잘 판단이 안 되시는 분들은 나중에 매매 영상을 보시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관심주였던 대주전자 재료가 있는데 이 종목은 좀 하루 이틀 쉬어가면 매매를 하려고 오늘은 매매를 하지 못했습니다. 마이너스에 시작해서 장중에 4%까지 오전에 잠깐 치고 올랐지만 이거를 매매할 정신이 없었습니다. 잠깐 치고 올라가는데도 정말 강했지만 제가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 종목은 외국인의 매도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귀신같이 들어왔던 물량이 한 방에 나갔습니다. 예전에는 메릴 린치라는 지독한 프로그램 알고리즘이라는 단타 외국인이 있었는데 아마 예전부터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아실 겁니다. 메릴 린치가 얼마나 지독하게 단타를 쳤는지 아실 텐데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메릴 린치가 최근에 CS증권으로 옮겼으며 또 CS증권에서 이 메릴 린치 프로그램을 이용하던 알고리즘 자동 매매가 JP 모간으로 이동을 한 것 같습니다. 요즘에 거래원을 보면은 JP 모간에서 좀 중요한 자리를 뚫어주거나 기간의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을 이용해서 들어오는 모습이 많이 포착이 됩니다. 포착이 되고서 그 다음날 나가고 예전 메릴 린치랑 패턴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의 비중이 적은 종목에 갑자기 이런 외국인이 들어온다면 그 다음날 나가야 될 물량이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다시 나갔음에도 주가가 유지가 되었다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호재라 생각합니다.
이 종목은 충분히 매매할 가치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지켜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첫랩이라는 종목도 오늘 너무 빨리 움직여서 이거는 매매를 하지 못했습니다. 5%에 시작해서 장중에 시작하자마자 VI가 걸렸는데 이렇게 시작하자마자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VI가 걸리고 나서 전 고점을 뚫어주었는데 여기서 한 방에 추락했습니다. 올라갔다가 단 10분 만에 추락을 한 건데 그 뒤로 거래량이 없고 추세가 유지가 안 되니까 자연스럽게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매매를 안 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전날 상한가를 갔습니다. 상한가를 갔는데 좀 힘겹게 갔음에도 시초가가 5%의 형성이 되었습니다. 물론 좀 강한 종목이 5%의 형성되면 정말 괜찮은 가격이긴 하지만 힘들게 간 종목은 제 생각으로 보합 근처에서 시작을 해야지 좀 공략하기에 적당하다 생각합니다. 5%면 그래도 적지 않은 폭이었고 시초가가 51,400원입니다. 저는 이 종목을 5만원 돌파하기 직전에 들어가서 공략을 하려 했는데 시초가부터 마음에 안 들어서 접근을 하지 못했으며 그냥 눌림목도 없이 만약에 51,400원에 시작해서 한 5만원 근처까지 눌렸다가 다시 시초가를 회복해주는 그림이 나왔다면 들어갔을 텐데 그런 그림이 나오지 않아서 접근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동진 세미캠도 마찬가지로 하루 이틀 쉬어가면 공략하려 했는데 오늘 쉬지도 않고서 또 상승이 나왔습니다. 마이너스에 출발을 하고 장중에 7%까지 올랐는데 이거는 제 계획과 어긋나서 매매를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그린 그림은 여기서 하루나 이틀 정도 쉬면서 전 고점을 지켜주고 이 수급이 유지가 될 때 그때 좀 강한 양봉이 또 나올 것 같아서 그 타이밍을 이용해서 진입하려 했는데 그런 그림이 나오지 않아서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이거는 이제부터 보유자의 영역이기 때문에 단타로 들어가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나중에 역사적 신고가를 보고서 며칠 쉬어가면서 고점을 유지해 준다면 그때 다시 한 번 더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지금 기관에 돈이 몰리는 곳과 코스닥 고점 돌파를 위해서 바이오 주식들의 영향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분간 바이오 주식 위주로 매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 시작하면 기관의 수급을 꾸준히 체크하시고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